안녕하세요. 저는 김자영 원장이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캔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은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에 있는 더글라스 C. 월레스 박사의 2012년도 그리고 2021년도 네이처 리뷰를 중심으로 이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토콘드리아의 캔서 이 주제인데요. 이 캔서의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내용의 핵심이 이 첫 번째 이 PPT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강연은 이 앞에 하신 분들은 어떤 연구를 임상과 접목하는 연구들을 하신 건데 아예 이제 저는 지금 기초 과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주제로 주셔서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캔서셀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사실 이 20분 강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캔서셀은 끊임없이 미토콘드리아의 바이오에너제틱, 바이오신세틱 스테이트를 리프로그래밍하고 있다. 리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 핵심적인 답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을 통해서 캔서가 시작되는 인듀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캔서가 처음에 시작돼서는 그로스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어댑터의 역할을 이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강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 이 캔서셀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80년 전에 이 너무도 유명한 이 오토 와버그 박사님이 이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발견하면서입니다. 자, 이분이 캔서셀 주변에서 산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테이트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보고 캔서셀은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에너지 대사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가설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캔서셀에 있어서는 미토콘드리아 이 옥스포스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펑션이 지금 멀펑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준해서 사실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결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정말로 캔서셀에서 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캔서셀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만약 제거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캔서셀이 성장하는데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캔서셀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제거했더니 캔서셀 성장과 또 튜머리제네시스 모두가 감소하는 게 발견되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아 미토콘드리아가 캔서셀에도 분명히 이센셜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이 분야에서의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럼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DNA 뮤테이션을 통한 건데 이 DNA는 미토콘드리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부의 DNA랑 핵 DNA, 자, 미토콘드리아 메타볼리즘을 인코딩한 핵 DNA 이 두 가지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캔서셀 그로스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모식도인데요. 이게 캔서 스테이지마다 이제 맨 처음에 캔서가 시작될 때 자체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캔서셀 자체가 이니시에이션이 되고 캔서셀이 이니시에이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로스할 수는 없는데 이때 바로 이 그로스할 수 있는 게 캔서셀 미토콘드리아 내에 ROS가 쌓이고 메타볼리즘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역전사를 통해서 이 온코진들이 계속해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로스가 형성이 되고 그로스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도 계속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엔지오제네시스, 바스큘라제이션, 그 다음에 이베이전 통해서 메타스타시스까지 돼야지만 이 덩이들이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계속해서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을 통해서 ROS가 쌓이고 메타볼리즘이 바뀌고 역전사 시그널을 통해서 이 바스큘라제이션이 증가한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가 된 이후에도 이게 에너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에너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메타스타시스 된 주변에 있는 스트로마 셀들, 이것을 또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바꿔서 그것이 락테이트를 형성하게 해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는 형식의 에너지 대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그 역할을, 그 신호 시그널을 통해서 DNA를 다 조절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기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림 한 장을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왜 미토콘드리아가 이 캔서셀 그로스에서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캔서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본적으로 셀 바이오에너제틱스에서 너무도 중요한 센트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의 한계를, 우리 몸 세포에는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난자에 가장 많은 게 1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고, 이 막 사이 공간을 인트라멤브라너스 스페이스고, 이 내부를 세포의 사이토솔과 같은 이 내부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 5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글루코스를 음식으로 먹었을 때 이 6탄당이 파이루베이트 3탄당으로 변환이 되고, 이 3탄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와서 2탄당이 다시 아세틸코에이로 변환이 됩니다.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요. 이 TCA 사이클을 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NAD 플러스가 NADH로 환원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이게 생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제 분자 구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NADH, 환원된 이 NADH의 프로톤과 일렉트론 2개가 그게 지금 핵심이 되어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은 미토콘드리아 이 내막에 걸쳐 있는 복합 단백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일렉트론이 전달이 됩니다. 이 NADH에 있는 일렉트론이 컴플렉스 1,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컴플렉스 3,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징 컴플렉스 4, 여기까지 전달이 되면서 결국은 산소가, 우리가 숨쉬는 그 산소가 H2O 물로 환원되게 되고요. 여기에 전달되는 일렉트론에 의해서 생기는 로우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NADH에 있는 프로톤이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하는 프로톤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포텐셜이 멤브라너스 포텐셜이 여기에 이 높은 프로톤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미토콘드리아 막 그 두께가 한 4나노미터인데 그 두께를 두고 0.2V의 전압이 약 0.2V의 전압이 걸릴 정도로 하이 에너지의 전압이 이곳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하이 에너지 전압이 중요한 이유가 이 프로톤 하이 에너지가 다시 컴플렉스 5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ADP가 ATP로 전환되어서 다시 우리 수송체를 통해서 결국은 세포질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강연도 하고 보고 모든 것을 하는 에너지 활동의 근원이 이 ATP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게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이 이 단지 에너지를 내는 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으로 통한 ATP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전자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나온 전자는 이 안에 또 가득한 산소랑 만나게 돼서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 ROS를 형성을 하는데요. 아까쯤에 이제 이전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ROS는 단백질이나 핵에서 전자를 또 탈취하기 때문에 얼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기전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슈퍼 옥사이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 망간 SOD를 통해서 H2O2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 H2O2는 슈퍼 옥사이드보다는 스테이블하지만 이게 이가철과 만났을 때는 하이드록시 라디컬을 형성하기 때문에 H2O2도 빨리 다시 H2O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H2로 환원을 시켜주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컬들을 형성을 해주는 이 역할도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막전이가 하이 포텐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애시딕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부는 알칼리합니다. 그래서 칼슘, 우리 몸에서 많은 메타볼리즘을 하고 있는 이 칼슘이 이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오기 매우 좋게 돼 있어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 질에 있는 칼슘의 농도 레벨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ROS도 생성하고 칼슘 레벨을 조절하고 막 전압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 리독스 반응이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리독스 밸런스, ROS, 칼슘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자멸하는 에이팝토시스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 미토콘드리아 캔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뮤테이션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컴플렉스 단백질의 뮤테이션이 되고 그게 뮤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하이 에너지 포텐셜이 유지가 안 되고 막전이가 유지가 안 되면서 칼슘 인테이크가 줄어들어서 칼슘 레벨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안에서 내부에서는 ROS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시그널들 ROS가 많이 생성되고 칼슘 레벨이 조절이 안 되고 막전이가 유지가 안 되고 그다음에 리독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 시그널 자체가 다시 핵으로 전달되어서 그 시그널이 핵에 있는 DNA의 온코진들을 인크리스하고 그다음에 튜머 서프레스 진들은 그다음 서프레스하는 역할들을 해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다시 뉴클레스 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면서 캔서 셀이 이니시에이션도 되고 어댑테이션이 되는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PPT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 이제 지놈을 또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미토콘드리아 하나랑 그다음에 핵 DNA를 대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지놈은 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 DNA 카피랑 그다음에 핵 유전자에는 2,000개의 뉴클리어 DNA. 근데 이 2,000개의 뉴클리어 DNA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TCA 사이클이랑 모든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이 1,000개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게 뉴클레우스입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이 원형의 서큘라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큘라 DNA는 약 16,596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까지도 이 DNA를 핵에게 넘겨주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컴플렉스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하는 컴플렉스 1, 3, 4, 5 단백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내부에 있는 전체 75개의 단백질 중에 13개의 단백질은 꼭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DNA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캔서셀에서 굉장히 많이 뮤테이션이 돼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의 1차는 대부분 이 컴플렉스 단백질의 뮤테이션,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에너지 대사가 문제가 되고 막전이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밸런스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역시그널을 뉴클레우스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미 그래서 이 원형의 이 미토콘드리아 DNA 16,596개의 쌍에서 이미 온코사이토마나 프로스테이트 캔서 또는 많은 브레스트 캔서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들이 이미 다 발견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타나 있는 같은 색깔들은 같은 색깔의 이제 컴플렉스 1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DNA, 그다음에 컴플렉스 3고 그다음에 이게 컴플렉스 5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단백질에 다 뮤테이션 된 것들은 이미 이렇게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플렉스 단백질을 이제 좀 더 확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DNA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결국 일어나는 게 이 막에 걸쳐져 있는 컴플렉스 단백질.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막전이가 무너지게 되고 에너지 대사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캔서셀은 이니시에이션 된다. 그러면 다시 이 핵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에서도 1,000개 이상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쯤에 이
미토콘드리아와 다른 점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 컴플렉스 단백질을 인코딩 하는데 주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13개의 단백질을요. 그런데 이 뉴클레우스 단백질은 대부분 이 TCA 사이클하고 나머지 메타볼리트를 감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다시 넣어주는데요. 대부분 이 미토콘드리아의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뉴클레우스의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는 이 메타볼리트, TCA 사이클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도 아까 TCA 사이클에서 말레이트라든지 석시네이트라든지 퓨마레이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소사이나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가 대표적으로 이 IDH가 뮤테이션이 되면 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라는 이 AH라는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핵으로 가서 다시 이 포스나 준 온코진들 이것을 다시 인크리즈 시켜서 트랜스크립션을 계속 더 많이 하게 되고 암세포는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 시그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핵 DNA가 뮤테이션이 됐을 때는 이 TCA 사이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 TCA 사이클에서 생기는 이 메타볼레이트의 축적들이 결국은 히폰 알파라든지 하는 이 온코진들을 다시 인크리즈 시키기도 하고 이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물질들이 핵으로 가서 이 메틸레이션, DNA 메틸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튜머셀의 에피지노까지 바꾸는 그런 일까지도 이 DNA 뮤테이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첫 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미토콘드리아 펑션이 캔서셀에서 이센셜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이 이미 캔서셀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컴플렉스 단백질이 뮤테이션이 되면서 캔서셀은 이니시에이션 된다. 근데 이니시에이션 된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핵 DNA로 시그널링을 보내서 본인들이 필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다 변환시키고 온코진들을 인크리즈 시키고 그다음에 튜머 서프레스 진은 디크리즈 시키면서 튜머 셀이 필요한 요구들을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셀들 그다음에 메타스타시스가 된 이후에는 주변 셀들을 또 다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만들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뉴클레어 DNA 뮤테이션을 통해서는 또 다시 이제 온코메타볼라이트가 쌓이게 되고 그 온코메타볼라이트가 다시 튜머 셀 뉴클레어스의 에피지놈을 또 다시 바꾸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가 캔서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 뮤테이션이 있는 것 자체가 튜머셀 이니시에이션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이니시에이션만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자라나고 그다음에 메타스타시스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런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도 이것이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센서티브 인센서티브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나 핵 DNA 뮤테이션 그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마도 센서티브 인센서티브도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암에서도 메센카이멀 타입이나 스템셀 타입은 잘 듣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튜머셀이 메센카이멀이나 스템셀 분류로 되는 이유도 어쩌면은 세포 자체의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든 내용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에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본적인 바이올로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토위원이라고 그 병원 이름을 지을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실제 미토위원에서 이런 대사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제 거 PPT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많이 주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교수님이 이제 하이도스 바이타민 C가 분명히 사용하는 원리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오늘 비타민 C 얘기 조금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짧아서 말씀드리기가 아까 어려웠는데 하이도스 바이타민 C를 할 때 하는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그 암세포에서는 이 ROS가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H2O2도 증가하지만 중요한 게 이 이가철
원래는 이제 삼가철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암세포에서는 이 이가철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2O2랑 만났을 때 하이드록실 라디컬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고용량 비타민 C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몸에 주입이 되었을 때 그 고용량 비타민 C가 하이 도스의 H2O2를 형성하게 되면 이게 그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H2O2가 이가철하고 만나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만들어서 이것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자는 게 고용량 비타민 C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 첫 번째 세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자들은 이가철이 많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마도 이거에 잘 안 듣는 거고 그 환자가 정말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고장난 상태고 ROS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가철이 많은 경우라면 고용량 비타민 C의 이 대사 반응이 적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면 사실은 적중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환자마다 뭐 피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낼 수는 없는 이가철이 이분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뭐 우리가 피검사에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이 아마 환자마다 듣느냐 안 듣느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클리닉마다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하시면서 글루타치온이나 이제 항산화제 또 다른 이제 치옥트산을 사용하는 분들이 또 많이들 계시는데 사실은 이 고용량 비타민 C를 할 때 H2O2를 만든 다음에 이가철하고 반응해서 이 하이드록실 라디컬을 만들어야 되는데 H2O2를 사용할 때 고용량 비타민 C를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H2O2가 글루타치온이 있으면 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가 만들어지면서 H2O로 환원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이도즈 바이타민 C를 할 때는 사실은 글루타치온을 같이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임상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